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6년도 신입 종합기획직원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은행 인사운영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렬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한국은행 채용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금년도 하반기 종합기획직원 신입 채용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금일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입행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했던 정보를 충분히 얻어가시어 입행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금년도 신입 종합기획지원들의 입행식을 치렀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입행식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는 전반부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02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10분가량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고 담당자가 답변 드리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7분의 사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에 8차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화폐 발행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폐 공급과 환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 집단으로서 거시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전반의 지급결제 제도를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관리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 국제금융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 대국민 경제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조직도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본부에 15개국, 3원, 1실에 총 19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지역본부로는 총 1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임원은 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5분, 부총재부 5분, 감사로 총 13명이며 직급별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행하신다면 처음 부여받게 되는 직급은 G5 조사역입니다. 임직원 약 2,500명을 본부와 지역본부로 나누어 보면 본부에는 약 3분의 2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본부에는 나머지 3분의 1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인원 통계입니다. 채용인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의 채용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통상 50명에서 60명대를 유지하여오던 채용인원은 2023년 이후 80명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인재 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국은행에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상당한 메리트로 생각하고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관 경쟁력이 직원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서 나온다고 믿고 과거부터 다양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자기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파견하고 있으며, 대학 협력 또는 개별 진학 박사과정 지원 등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박사, 석사, MBA 등 전문 교육과정, 영국 외무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석박사 과정, 카이스트와 KDI,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과정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이외에도 다양한 단기 행내, 행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행 이후에도 근무를 하시면서 코딩이나 외국어 연수, 경제경영 분야 및 현업 연수를 수강하시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형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최신 데이터 분석 기법도 연수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국외 파견을 통해 해외 근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란은행, ECB 등 외국 중앙은행이나 IMF, 월드뱅크, BIS 등 국제금융기구 등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뉴욕 사무소, 런던 사무소, 동경 사무소 등 한국은행의 국외 사무소에서도 근무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인천에 소재한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전경입니다. 직원 대상 연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1차 면접 중 일부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종 합격하여 입행하게 되면 내년 1월 초에 약 4주에서 6주간 신입직원 집합연수를 받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보수 및 복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직원의 보수 수준은 2024년 기준 신입직원 초임이 약 5,500만 원 수준이고 직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직원들을 위해 사택대여 및 주택자금 지원, 직원 공동숙소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한 한국은행 직원공동숙소입니다. 미혼 직원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체력단련실, 식당, 조경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위치는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어 숙소에서 한국은행 본부까지 도보로 20분,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되고 서울 각지로도 연결이 편리합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는 사택대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신축본부 입주 시 본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야외 놀이터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근무하시면서 건강한 몸과 지식 함양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본부 내 체력단련실과 행내 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026년도 채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는 채용 공고에 앞서 전체적인 일정을 큰 틀에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월 하순 채용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용 인원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공공명 이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7월 하순 확정하여 채용 공고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신입직원의 응시 부문은 크게 일반과 지역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응시 과목은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법학, 컴퓨터공학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대전제로 부문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부문별로는 별도 전형을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즉,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일반 부문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문에서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문에서 지방인재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 전문 부문과 지원 자격이 동일하나 별도로 구분되는 전형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최종 학교 소재 지역과 상관없이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응시 과목은 지역본부에서의 수행 업무를 감안하여 경제학과 경영학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부문에서 운영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이와 별도로 채용하는 지역 전문 부문에 대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고를 참고로 살펴보면 지난해 채용 예정 인원은 총 91명 이내였으며 부문별로는 일반경제학이 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후 경영학, 컴퓨터공학이 20명, 통계학 7명, 법학 6명, 지역전문 7명 이내였습니다. 금년도 채용 예정 인원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채용 예정 인원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는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병역사항의 경우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하며 군복무 중이신 경우에는 전역일이 올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에 한국은행의 내부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인재 개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분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을 제외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를 의미하며 정확한 지방인재 요건은 정부에서 정한 통합인사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침의 지방인재 정의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한국은행 채용엔 페이지에도 지방인재 지원 자격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지방인재의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부문으로 지원하는 지방인재 응시 과목은 다른 일반 부문 지원자와 동일하게 5대 응시 과목 중 1개를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채용은 페이지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실 때 지방인재로 표시된 구분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추가 합격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인재의 경우에는 지역 전문 부문과 지원 자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부문으로 지원할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할지 사전에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는 일반 부문에 적용되는 제도로 지방인재가 채용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채용 목표 인원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등 매 전형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 인원의 약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와 함께 게시될 예정이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부문 지방인재 채용 목표지와 구분되는 지역 전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문 부문은 지역에서 장기 근무할 지방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지역 균형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지역 전문 부문의 지원 자격은 일반 부문의 지방인재와 동일하며 일반 부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전문 부문 지원자는 응시 당시 선택하였던 해당 지원 권역 내에서 장기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문 지원자는 중부권, 경상권, 전라, 제주권 총 3개의 권역 중 하나를 택일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필기시험 응시 과목은 지역본부 직무를 감안하여 경제학, 경영학으로 한정하여 택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역 전문 부문은 서울이 아닌 지역본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자 일반 부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대전제인 부문 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이 지방인재 자격에 충족한다면 개인의 인생 계획이나 경력개발 경로 등을 잘 숙고하셔서 두 부분 중 어느 부분으로 지원하실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전문 부문 지원 시에는 다음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권역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중부권은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강릉본부를 포괄하며 전라, 제주권은 전북, 광주, 전남, 목포, 제주본부를 포함합니다. 경상권은 대구, 경북, 포항, 울산, 경남, 부산본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본인의 최종학교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 권역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부산 소재 대학원을 최종적으로 졸업하시어 지방 인재에 해당되신다면 경상권뿐만 아니라 전라 제주권, 중부권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형 일정 전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서 접수 기간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채용 공고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8월 말경 이루어질 예정이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9월 13일 토요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었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9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1차와 2차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면접이 마무리된 이후 11월 중순에 잠정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잠정 합격자는 신체 검사와 신원조사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어 다음해 1월 초 당행에 입행하게 됩니다. 입행 이후에는 4주에서 6주간 신입직원 연수를 받게 되므로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형별 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서 접수는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이루어집니다. 지원서는 접수 마감일, 접수 마감 시각 이전까지 지원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됩니다. 간혹 자기소개서가 자동 저장된 것만 보시고 접수를 하셨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화면과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마감일과 지원서 마감 시각은 채용 공고에서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상 접수 완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시 응시자 구분은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부문은 일반과 지방인재로 나뉘고 지역 전문 부문에서는 권역별로 중부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고 지원하고자 하는 부문을 하나 선택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인재의 경우 본인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부문으로 지원할지 지역 전문 부문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하셔서 한 부문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입직원 채용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학업성적, 사진, 성별, 생년월일 등은 입력하지 않으며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지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다음으로 서류 전형이 진행됩니다. 서류 전형은 영어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통화정책 경시대회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정자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평가 요소이기도 하지만 최종 면접까지도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원 동기와 경험, 역량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평가만으로도 일부 인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작년 기준 6개 항목 3,000자 이내였습니다. 지원자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며 목표의식, 성장 잠재력, 조직 적응력,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인 점을 감안하여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와 졸업 학교명, 성명, 출신 지역, 신체 조건, 근무했던 직장명은 자기소개서에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은 특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경험을 예시로 서술하시는 경우 대학이 특정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작성해 주시고 인턴 경험을 서술하신다면 해당 기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업종명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이나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욕심에 대학명이나 근무했던 기간명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시 도움말, 안내 문구 등을 주의 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적은 토익, 토플 IBT, 탭스 시험의 정규 시험 점수만 인정되고 특별 시험이나 여러 시험이 조합된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기존 기준의 영어 성적에 더하여 영어 성적 사전 등록 제도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영어 성적도 인정됩니다.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학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인정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행 지원 시 유효한 영어 성적은 첫째, 2024년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성적 발표가 완료되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응시하고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한 성적 두 가지입니다. 사전 등록한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 확인서를 추후 제출받을 예정이므로 정부24에서 사전 등록 확인서가 발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영어 성적은 각 시험별 난이도를 반영한 환산 점수로 평가되며 환산 점수는 지원서 작성 화면에서 점수 입력 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의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영어 성적 중 가장 높은 환산 점수의 영어 성적 하나만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채용 당시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입니다. 작성 항목이 한두 개 변할 수 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으므로 지난해 항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경우 필기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자는 9월 13일 토요일 서울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전공학술과 논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전공학술이 300점, 논술이 100점으로 전공학술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목별 주요 출제 범위는 본 화면과 같습니다. 대부분 해당 과목에서 출제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해당 과목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학술 150분, 논술 60분 소요될 예정이며 학술과 논술 사이에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전공 학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초반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아서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정 문제에 막혔을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우선 다음 문제를 푸신 뒤에 시간이 남는 경우 다시 돌아와 못 푼 문제를 푸는 등 시간 배분 전략을 미리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의 경우 과목별로 구분 없이 동일한 한 개 문항을 60분 동안 보게 됩니다. 과목별로 다른 논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공 지식보다는 경제금융 이슈, 인문학적 지식 등을 주제로 출제됩니다. 논리적 사고력, 문장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금융 관련 이슈를 접하시면서 이를 정리하고 논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제 범위는 채용 공고 시 함께 공개될 예정이므로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매년 한국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 중 대표 문항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이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기시험 이후 9월 말경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공별 채용 예정 인원의 약 1.5배수에서 2배수 내외 수준이 합격할 예정입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1차와 2차에 걸쳐 면접 전형이 진행됩니다. 면접 전형은 집단 토론, 심층 면접, 집행간부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1차 실무 면접은 집단 토론과 심층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집단 토론에서는 제시된 주제에 대해 지원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지원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력, 종합 사고력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되고, 심층 면접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명의 면접위원과 대화하면서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역량, 조직 적응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1차 면접 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성검사는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고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2차 집행간부 면접은 1차 실무 면접 합격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면접 전형이 모두 마무리되고 11월 중순에 잠정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잠정 합격자가 되면 입행이라는 최종 청력에 거의 다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는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예비 합격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합격자의 입행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 순위대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예비 합격 여부 및 예비 합격 순위는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형 전반의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 근무지는 일반 부문 채용 예정자의 경우 한국은행 본부 또는 16개 지역본부입니다. 지역 전문 부문 채용 예정자는 지원 건역 내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입행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초이며 입행 시기 연기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나 장애인은 매 전형마다 법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과정에서 채용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나 지원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은 7월 채용 공고에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내용 포함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 홈페이지 내 채용 FAQ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도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게시물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신입 종합기획직원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에서의 작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한국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은행 입행 준비에 큰 도움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향후 입행식 때 한국은행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